공영방송이라고 자칭 자신들이 말하는 MBC는요, 뭘 하고 있느냐? 여전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 그러면서도 최근 계속 MBC가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검찰의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계속 이런 말 합니다.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 청구했다더니 또 드러난 거짓말. 거짓 브리핑의 해명도 논란 스텝 꼬이는 검찰 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은 거짓말 한 적 없다고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MBC는 아닌 걸 왜 계속 우겨야 될까? 자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단독 보도라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바로 MBC 보도의 프레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물음표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물어볼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이성윤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19개월 동안 탈탈 떨었던 사람이 이성윤이기 때문에 실제 코바나와 도이치를 함께 수사한 것도 이성윤, 그런 가운데 영장 청구한 것도 이성윤, 그런 가운데 주거지 압수수색 안 한 것도 이성윤, 그런 가운데 법원에 기각된 것도 이성윤, 다 이성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때는 찍소리를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난리법석을 부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MBC가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스라이팅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 때문이죠. 당장 11월 달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증교사 선고가 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북송금 관련된 이화영의 2심 재판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계속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라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침표를 어떻게든 찍지 못하도록 저렇게 검찰을 악마화까지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재명이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이 국회에서 이런 걸 한대요. 간도 대학살 사진전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 보니까 반일선동이에요. 반일선동. 이재명이 정말 간도 대학살과 관련된 진상을 알고 싶어서 이런 걸까요? 정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알릴 거면 예전부터 했었어야죠. 갑자기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윤 정권 실정 배포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친일 매국 뉴라이트, 즉 좌파들의 고질적인 프레임, 그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직접 이렇게 사진전까지 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 달달 떨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는요 직접 나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난데없이 검찰총장 탄핵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배제로 인해 검찰총장은 보고조차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 법령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원석일 땐 찍소리 안 하다 갑자기 심우정이 오니까 탄핵을 얘기하는 민주당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뭘 볼 거냐면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석을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 좌파들의 억지 논리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박할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잘 해왔던 것처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도 저는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는지, 그런 가운데 얼마나 계속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리는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 저들이 숨기고자 하는 저들의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요 여론전이라고요. 이 여론전은요 축구 경기처럼 11대 11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저쪽이 10명 보내면 우리는 20명, 저쪽이 100명 보내면 우리는 1000명, 이렇게 나가는 게 이 싸움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문다희입니다. 문다희. 자, 최근에 문다희가 뭐 했습니까? 경찰 출석을 했잖아요. 13일 만에.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굳어있는, 뭔가 되게 반성하는 그런 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다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당장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으로 인해서 곧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 따르면 2달 중에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문다이가 2달 중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달을 넘길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제주경찰이 문다이의 제주도 단독주택, 그러니까 별장과 관련돼서 불법 숙박업 수사를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장기 여러분들, 이거 이미 손상대 TV를 여러 동안 보신 분들은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싹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지만 뭐 했다고요? 이렇게 문다이가 구입했던 모든 주택, 그리고 그런 가운데 문다이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숙박 운영을 한 건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방송 해드렸죠? 바로 이거 해드렸죠. 농어촌 정비법 86조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 위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드디어 경찰의 수사로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드디어 메이저 언론에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예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KBS도 메인 타이틀로 달았고요. 심지어 MBC도 방송을 했습니다. 자, MBC도 묻힐 못할 정도의 범죄 행각임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방송을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많이 알려주셔라. 우리가 이것을 수면 위로 띄워가지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만들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 빌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시고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고마운 사람이 2명이 더 있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바로 윤건영이잖아요. 윤건영이 이런 얘기 안 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추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윤건영이가 어떻게든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별장이 아닌 공유 숙박업 사업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에는 근거를 찾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 또 한 명이 있죠. 조국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숙박업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근거로 우리가 찾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윤건영과 조국은 땡큐 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씨 생계형으로 말하기로는 네, 너무 많아. 네, 건물 세 채를 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계형입니까? 그냥 꾼이지, 꾼.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것을 물타기업을 했지만 그 물타기가 오히려 문다에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러한 수사가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문다이가 자백을 해버렸어요. 문다이 스스로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문다이가 에어비앤비에 5년 경력 슈퍼 호스트로 이용 후기만 130건이 달렸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문다이가 자신의 제주도 별장과 관련돼서 이런 소개글을 달아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직업이 집순이래요. 참나, 뭐 자랑하는 건가? 네. 자, 그러면서 뭐라 썼습니까? 서울에서 전업 호스트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문다이가 이걸 어떤 걸 소개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주도 별장을 소개하는 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다이 씨, 제주도 별장을 운영하면서 숙박업으로 사는 사람은요, 서울에서 전업을 하면 안 돼요. 문다이 씨 몰라 이거? 자,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문다이 제주도 별장은요, 뭐라고요? 실제 대장을 떼어보니까 용도가 어떤 용도냐? 주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실제 농어촌 정비법에 해당이 되려면 크게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집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다이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 나
제주도 별장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업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경찰이 그냥 넘고 넘어가겠냐고요. 이걸 그냥 모르겠냐고요, 신규 여러분들. 이런 걸 지금 다 포착하고 실제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가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알려줬게? 네? 문다혜 씨, 이거 누가 알려줬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고발이 9건이 들어갔고 그런 가운데 문다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고. 이걸 어떻게. 네?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제주도 별장에서 임대 수익 내고 있는데 저는요 집순이고요. 심지어 서울에서 전업 포스트를 하고 있대요. 말인즉슨 제주도에서 집순이를 해야 될 사람이 서울에서 집순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 문다혜는 제주도에서 별장으로 임대 수익 내려면요 제주도에서 집순이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집순이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현행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수사는요 어떤 벌칙이 있느냐? 바로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기면요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요, 친구 여러분들. 셉니다. 우리 문다혜 씨는 이와 관련돼서도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과연 이번에도 변호사분이 문다혜에 우산을 받쳐줄지 아니면 양산을 받쳐줄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다혜가 겉으론 되게 센 척하면서 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겉으로 나오니까요 뭐하고 있습니까? 바짝 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문다혜 부동산 거래 내역들, 문다혜 임대 수익 그런 가운데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걸 하나하나 파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요거 메이저 언론들이 방송한 적 있습니까? 이거 메이저 언론 파본 적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함께 팠고 이와 관련해서 수면 위로 올렸고 이걸 우리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할 거야, 하겠지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죠. 경찰이 지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해야죠. 왜냐? 문다혜가 불었잖아. 문다혜가. 네? 저는 제주도 집순이 아니라 서울 집순이입니다. 라고 불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연히 농어촌 정비법 위반이에요. 이건 문다혜가 불법 운영 수소를 운영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윤건영 땡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땡큐. 떼땡큐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이 아직까지도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문다혜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전 남편 특혜 채용, 심지어 불법 숙박까지 걸려나고 있어요. 3종입니다. 3종.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문재인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문재인과 해당되기 때문이죠. 음주운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모든 차량이 누구 차였다고요? 문재인 차였다고요. 특혜 채용 누구에 연관돼 있습니까? 문재인의 경제 공동체에 연관돼 있습니다. 불법 숙박, 제주도 별장 어떻게 산 겁니까? 문다혜가 태국에 있을 때 양평동 주택을 산 종잣돈으로 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 모두 문재인과 문다혜의 경제 공동체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지금 찍소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문재인 씨,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과거 뭐라 그랬어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를 지시하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짓을 당신 딸내미가 했어요. 환치기를 통해서, 심지어 경호원을 통해 가지고요. 누구 경호원?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환수하세요. 저 본인이 말했잖아. 자신 임기 시절에 해외 범죄 수익 환수를 하겠다고. 누가 봐도 범죄 수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과거 자신이 했던 그 모든 발언들이 지금 자신의 딸내미한테 고스란히 화살로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즉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 끝까지 우리 물고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앞으로 과연 문재인이 어떤 말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설마 이재명 남이라고 안 하겠죠? 설마 이재명처럼 남이라고 안 하겠죠? 이재명은
너무나 쉽게 아들은 남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설마 문재인은 딸이 남이다 이런 말 안 하겠죠? 남일 수가 없어요. 남한테 어떻게 현금을 5천만 원을 그렇게 줍니까? 남한테 어떻게 그렇게 돈 거래를 해요? 남한테 어떻게 자기가 몰고 있던 차량을 2대나 줍니까? 남한테 어떻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문재인 씨는요, 도망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침묵을 하지 말고 빨리 이와 관련돼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불어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